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자 수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드로젠스 모먼트. 수소의 순간, 수소의 기회, 별의 순간 아니고 수소의 그 기회가 이제 마침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수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이죠. 그죠? 클라이밋 체인지와 이노베이션,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이드로젠스 모먼트가 이제 왔고요. 그동안 수소에 관해서는 a decades of doubt, 수십 년 동안 수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구심 후에 이제 가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2021년 10월 9일자 기사입니다. 수소 그러면 상당히 컨트로버셜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왜 더 논란의 여지가 많았냐 하면은요. 1937년에 그 힌덴부르크인가 하여튼 힌덴버그라는 그런 그 비행선이 있었는데요. 그 나치 독일의 비행선이었는데 이 힌덴버그가요. 화염에 휩싸여서 1937년에 화염에 휩싸여서 공중에서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이러한 비극 이후로 과연 이 수소가 어떠냐에 대해서 아주 컨트로버셜 했습니다. 이 그 힌덴버그라는 그 비행 고래처럼 생긴 비행기더라고요. 그런데 길이가 240m가 넘나 봐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상당히 큰 그런 나치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였는데 그래서 수소 폭발의 위험성을 항상 얘기할 때는 이때 이 힌덴버그 비행선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로진의 부스터들, 그 어떤 열혈 지지자들은요, 이 가스야말로, 이 수소야말로 로우 카본 미러클이다. 그죠? 저탄소의 기적이다. 그리고 하이드로진 이코노미, 어떤 수소 경제야말로 이 에너지 맵, 에너지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믿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스캡틱스, 이런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이 수소에 대한 투자가 1970년대 이래로 계속 있어 왔는데, 인베스트먼트가 있어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끝났느냐? Ended in tears. 허망하게 끝났다. 결국 gases shortcoming만, 가스의 단점만 노출시키게 하면서 허망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터들은 수소야말로 저탄소의 이거다.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은 이거 이제 단점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러면 이 수소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런데 the reality lies in between. 이 현실은 실제는 이거와 이거의 한 중간쯤에 어떤 그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진 테크놀로지가요, 그 어떤 수소 그 기술로 인해서 2050년도까지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온실가스의 배출이요, 한 tenth, 10분의 1 정도를 줄일 수가 있대요. 없앨 수가 있대요. 그러면 뭐야 10분의 별로 크지도 않네. 이 스케일이 좀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거의 그 에너지 전환의 어떤 스케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크루셜, 중대하고 루크라티브, 상당히 어떤 돈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요, 이런 primary source of energy가 아닌 거예요. 뭐 1차 에너지, 어떤 뭐 오일이나 콜 같은 그런 1차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는 주로 뭐에 더 가깝냐 하면은 차라리 이 배터리와 같은 어떤 means of storage, 저장 수단으로서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운반체로서 더 이제 여겨지고요. 그 물 같은 경우, 이제 수소를,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H2O면 H 이거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옥시즌과 하이드로진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renewable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뉴클리어 파워, 어떤 원자력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용 면에서 너무 비싸고 inefficient,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코스트도 막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또 어떻게 언뜻 저의 무식한 생각으로 해보면 물에서 이렇게 하면 H 하나를 떼어내기 위해서 H2O 또 산소가 발생이 되니까
또 그 좀 산소를 또 태워야 하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물에서 이렇게 수소를 떼어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그것이 inefficient하고 expensive 하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를 어디서 또 떼어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dirty fossil fuel 화석 연료에서 이제 수소를 떼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석 연료라는 것이 수소와 탄소의 결합이니까 수소를 떼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소를 떼어내면 이 탄소는 어떻게 해?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수소를 쓰려고 하는데 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인 거에서 수소만 떼어내면 탄소가 남게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emits a lot of pollution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capture carbon, 카본을 딱 포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카본을 캡처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술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더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소는요, 플레이머블하고 멀키하다라고 합니다. 가연성이 있고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이게 좀 핸들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수소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역학 에너지 법칙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를 빼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관련된 거를 보면은요, 어떤 트리키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했듯이 이걸 보면 너무 트리키하다. 이거 과연 될까? 라는 어떤 반신반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오일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970년대는 그 오일 파동이 있어서 이 오일 파동 때문에 하이드로진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가 되게 그런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느냐? Never went far. 더 이상을 나가지가 못했던 거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는 그렇고 80년대는 또 수소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비에트 유니언이요. 하이드로진 파워드 패신저 젯 여객선을 띄웠어요. 수소 동력 여객선을 띄웠는데 처음 날린 그 처녀 비행이 메이든 플라이트가 고작해야 21 minute 21분밖에 지속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어떤 굴역사? 역사가 좀 트리키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수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클라이밋 체인지. 탄소 발생, 탄소 중립, 요즘 탄소 중립, 중심 아니고 중립. 이게 기존적으로는 이렇게 탄소가 막 발생이 되면 그 탄소를 바다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런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흡수를 하면서 발생과 흡수가 평형을 이루는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석탄 그 퍼슬 퓨얼을 막 쓰면서 우리가 탄소를 너무너무 배출을 하다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아무리 배출을 흡수하고 막 바다에서 흡수하고 산에서 흡수하고 막 이래도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까지 왔는데 이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이런 웨이브 오브 인수지에서 어떤 열광의 물결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수에 대한. 그래서 350 big project 350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underway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대까지 500 billion dollars 어떤 5천억 달러의 어떤 그 누적 투자액이 2030년까지 이른다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가 말하기를 이 투자은행이잖아요. 2050년도까지 600 billion dollars가 이렇게 연간 sales of hydrogen 어떤 연간 수소의 판매액이 이 정도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요. 인디아 같은 경우는요. auction for hydrogen 수소 경매를 진행을 할 거라고 하고요. 칠레 같은 경우는요. holding tenders, public land에다가 공유지에다가 이런 그 수소 프로덕션을 위한 holding bids, holding tenders 어떤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12개의 나라, 예를 들면 브리튼, 프랑스, Germany, Japan 그리고 South Korea 우리나라까지 합해서 한 12개 정도의 나라가 지금 National Hydrogen Plan 어떤 아주 국가적인 수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열광, 이제 excitement 가운데서도 그럼 과연 수소가 이렇게 정말 what hydrogen can 수소가 할 수 있는 일과 cannot do 할 수 없는 일, 수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clear 분명히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지금 재패니즈하고 사우스 코리안 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지금 그죠 하이드로진 퓨얼 셀 수소 전지를 이용한 차를 생산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 차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배터리 차가 오히려 더 이렇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또 몇몇 유러피안 컨트리 같은 경우는요. 파이프를 이용해서 하이드로진 홈스 이렇게 가정까지 수소를 파이프 송유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히트 펌프가 열 펌프가 오히려 더 more effective하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세이프티 면에서 좀 불안전한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좀 있죠. 그리고 some energy firm 어떤 거대한 그 에너지 기업들과 아니면은 페트롤 스테이트 어떤 석유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내추럴 가스를 이용하고 싶어 해요. 왜? To make hydrogen. 하이드로진을 만들기 위해서 내추럴 가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without capturing. 문제는 포집 없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포집까지 하면 이제 뭐 비용이며 기술이며 많이 드니까 이런 데서는 이게 진짜 탄소 결합체인데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인데 탄소를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는 한 또 다 배출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이렇게 하면 포집을 하지 않으면 does not eliminate emission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출을 없앨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소가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드로진이 niche market 어떤 틈새 시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 틈새 시장이 있냐면요. 자, 스틸 펌스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지구상의 에미션 그 탄소 배출을 8% 정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수소를 이용한 그런 철강 산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여기서 어떤 거를 쓰는 거냐면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Direct Reduction 어떤 수소 환원 제철을 이용하면은 이제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걸 쓰잖아요. 점결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용광로를 쓰는데 그거가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대체는 안 되지만 수소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스웨디시 컨소르티움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이건데 하이드로진 브레이크스루 아이오닌 테크놀로지 이런 프로젝트에서요. 그린 스틸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월에 그린 스틸이라는 것은 친환경 철강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틸 펌한테는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니치 마켓은요 어디냐면 커머셜 트랜스포트예요. 이게 상업적인 어떤 운송수단에 이제 사용되는데요. 왜 이제 하이드로진 로리 수소 화물차의 짱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운행 시간이 길지도 않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반면에 하이드로진 로리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faster refueling 연료 충전도 빠르고 room for cargo 아주 화물 칸도 공간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longer range 더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파워드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요. 효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드로진으로부터 이제 생겨난 퓨얼들은 어디에 좋느냐? 그렇다 보니까 에비에이션과 쉬핑에 좋다라고 합니다. 항공과 해운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업인 알스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이드로진 파워드 로코모티브스 어떤 수소 동력의 전차를 지금 유럽 트랙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스톰 같은 경우는 최대 열차 제조사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는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요, store and transport energy in bulk, 아주 대량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재생 전력이 수소로 전환되잖아요. 신재생 그 전력이 converted to hydrogen, 수소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그것이 되게 값싸게 저장이 되고 아주 오랜 기간 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이 전력으로, 전기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타주에 있는 데서는 유타주에 있는 그 파워플랜트 발전소에서는 이 가스를 그 어떤 캐버넌에다가 동굴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다 이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동굴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써니하고 윈디한 그런 장소, 이제 자연 그 햇볕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이런 그런 곳이 많은 곳에서는 되게 이제 좋은데 이제 수소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모로코 같은 경우는요, 쉽 선샤인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쉽 선샤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태양광으로 생산한 수소를 선박으로 수출하는 거, 이러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가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돈이 piling into hydrogen, 돈이 막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가 사용될 수 있는 이곳의 리스트가 아주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담당하겠지만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원 태스크가 이거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린워싱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친환경 체인 척 하는 게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왜 브레인워싱 하듯이 그린워싱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신용만 내는 그런 거를 이제 크랙다운, 엄중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 수소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without high quality carbon capture, 아주 고품질의 카본 캡처, 탄소를 탁 포집하는 거 없이 그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진 하이드로진은 뭐 오히려 그 기후에 아무런 도움을 안 주잖아요. 그치? 그래서 거버먼트들은 이제 그런 거 잘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수소가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이제 수소가 왔다 갔다, 뭐 기름 이제 옛날에 왔다 갔다 하듯이 수소가 이제 많은 교역을 이루어질 텐데, 어크로스 더 보더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없던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 그 국제적인 협약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자, 레인메이커스 move in. 그래서 이제 레인메이커들이 막 이제 진입을 해야 돼요. 그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레인메이커, 그러면 이제 비를 만드는 제조회사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이제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막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거버먼트는요, encourage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축소해야 돼요. duplicate infrastructure, 이렇게 막 중복되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최소한 줄이고 허브를 아주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그런 하이드로진 유저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장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뭐 영국에 여기에도 있고, 험버사이드도 있고, 뭐 네덜란드에 로테르담에도 있고, 뭐 이렇다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이드로진은 has its limitation, 한계를 가지고 있죠. limitation,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but it can play a vital role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수소가 뭐 하는데? in bringing about cleaner energy, 아주 더 청정한 에너지를 야기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닥 뭐 재미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하도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물론 수소에 대한 그 다양한 정보가 우리나라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라는 그 단편을 저희가 이제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해석은 그 네이버 블로그에 크리스 앤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날씨가 되게 많이 막 급하게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막 몸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주 그냥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자 안녕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